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자리로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이를 감찰해온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최근 감찰 결과를 징계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감찰 결과에는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수백 차례 불러 조사했던 과정과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통화 녹음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서 변호사에게 요구하며 회유하는 듯한 정황과 형량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감찰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당사자인 본인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도둑처럼 결론을 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검 TF는 감찰 결과와 함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대검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만료 시효는 오는 17일. 대검은 조만간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에 최종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작 기소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런데 9개월 만에 참 오래 걸렸다. 9개월 만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요. 징계 권한이 있는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론 낸 근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당사자는. 그 뭐 우리가 아는 박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하나 징계하는데 절차가 더럽게 까다롭더만 내 보니까 이제 했지 요렇게 대검에다가 이제 보고했지. 대검에서 이제 해야 그러면은 감찰위원회를 또 열어. 대검에서 외부 인사도 들어왔고 감찰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이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나 봐. 그럼 거기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 그 결론을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또 얘기를 해. 그러면은 구자연이가 요걸 또 법무부에다가 또 요청을 해. 그래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나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해. 아니 뭐 이 박상용이 하나 징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준비한 TF나 여러 곳에서 5월 18일이 만기다. 그러니까 징계 시효 3년 만기다. 왜냐하면은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연어술 파티를 했다고 하니 그로부터 만 3년, 5월 18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 그냥 감찰 첫 회의하는데 한 달 걸릴 수 있답니다, 이게. 감찰부장 김성동이 그 시간을 끌면은 대검에. 그래서 장관이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좀 작은 건데. 5월 17일 끝나면 이게 징계 못 한다. 김성태가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성태가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5월 17일 날 술하고 연어 파티 했냐 안 했냐 했더니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어랑 밥은 먹었고 5월 17일 날 술을 안 먹었다는 술 먹은 날을 5월 22일로 기억하고 있대요. 김성태는요? 김성태가 실제로 그렇게 기억한대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5월 17일 말고 그 외에 다른 날 있었으면 네 5월 21일은 했습니다. 이러려고 했대요. 에이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가 거짓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 5월 22일을 추가하면 일주일이 늘어난다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효가 아직 우리가 최종 시효가 최종
그 감찰 의뢰서를 못 받잖아요. 네. 그 최종 의뢰서에 우리는 23년 5월 17일이 만 3년이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나쁜 행위가 추가돼 있으면 그게 포함시켜서 감찰 대상으로 삼으면 조금 시간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 법무장관님의 태도나 이런 거 네.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거 이제 진실로 다 밝혀졌으니까 네. 여기 플러스 그 위증한 사람들 네. 요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징계 이게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증한 사람들 영상 잠깐 보고 갑니다.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연어의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렇게 박상용 검사도 포함이네요.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그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날 소주 산 영수증은 우리 박상웅 정인 법인카드는 맞습니까?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카드지만 예. 제가 구입한 것이 술은 왜 아니라 사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차 안에서 먹고 야이씨.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술이 아니면 새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유. 근데 진짜 이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악마냐. 이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갖고 위증했다고 자기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기소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는데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진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최소한 위증권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거는 공소 취소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공소 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의결한 걸로는 공식적으로 판단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개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판단했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감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예. 기소도 검찰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감찰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전체 우리 검찰 조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뭉개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진짜 이거...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정치적 쟁점을 만들겠다 이런 그렇겠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 이 공조직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으로 변화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이제 최욱 MC가 잘 정리해 주신 그 징계 절차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네. 아까 이제 감찰위원회를 네.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각별하게 계속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그 국민참여재판 하면서 증거 신청하고 뭐 저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집단 퇴장한 거 있잖아요. 검사들. 그게 그 위증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 재판에서 그거 징계 사유 안 된다라고 결정한 데가 감찰위원회란 말이에요 지금. 요 감찰위원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박상용이가 저기 한 거나 네. 그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에서 증거 신청했는데 퇴장한 검사들이나 네. 다 한 묶음이라고 봐야 되고 아휴.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박성재는 알박기를 해놓고 나간 거고. 김성동이. 네. 그러니까 김성동이는 지금 주어진 임무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김성동이가 있는 자리가 정확한 명칭이 대검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 네. 한동수 변호사가 했던 거. 예전에. 그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자리예요? 아니 감찰부장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유로 징계해서 해임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감찰부장이 고의적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뭘 망가뜨린다고 하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는 고정돼 있는 거 인물이 아니면 또 새로 꾸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직 검사들도 들어가고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건 공개는 안 돼 있고 지난번에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승진시킨 검사도 감찰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반대했다. 징계사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익 집단이에요. 그냥 지들끼리 감싸주고 털어주고 뭉개주고. 그래서 법무부 감찰부장이 이제
가지고 와서 법무부 감찰관이 예, 감찰관이 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행동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될 것을 우려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닌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작 기소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다 밝혀졌다. 맞지? 이번엔 뭐 또 서울고검도 거기까지 또 덧붙여 준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언론은 아예 안 다뤘잖아. 그 비밀을 이번에 그냥 딱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요. 비밀을 밝혀냈거든요. 요거 재밌습니다. 지금 언론은요, 조작 기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언론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조작 기소한 놈들 이제 처벌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지금 발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특검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이 특검을. 그래 놓고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사님들 생각을 물어보고 있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가요, 검사들에게 조작 기소 특검에 파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뭐 이런 식의 기사 자주 등장합니다. A 부장검사 등장하고요. 실명도 말 못해. 예, 이 부장검사는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다. 그리고 B 검사 등장하는데요. 이 B 검사는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 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 게 낫다. 뭐 진짜 자신 있으면 벗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수의 검사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당장 조작 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냥 자 근데 이제 재밌다.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정성스럽게 쓴 기자가 누군가 이름을 봤어. 이름을 봤더니 아는 사람이야? 고도의 기자야. 고도의 기자가 누구야? 대장동 그분을 만들어낸 그 기자. 그러니까 언론이 왜 안 쓰냐? 조작 기소. 당사자인 거야. 당사자. 와, 이거 몰랐다. 당사자니까 이거를 못 써요.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특검이 무서워. 와. 이제는 궁금증이 다 풀렸어. 고도의. 그러니까 이 검언 유착의 실체가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대박이네.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라는 것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이제 동아일보가 좋은 보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다 드러냈어. 다 드러났어. 이거 이제 질문은 당연히 언론의 책임에서 관점을 보자면 전제 사실도 사실은 저거 면피용을 위해서라도 특검까지 이르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검사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거 확인하라고 특검에 가서 확인하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네. 요렇게 가면은 또 혹시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갈래 안 갈래 요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놈 또 말하는 거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간다. 저게 공직자예요? 진짜 저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동아일보가 지금 이 보도를 냈잖아요. 네. 고도의 기자가. 네. 근데 약간 동아일보 내부에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딱 이 보도를 찍어가지고 상 취소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아일보 내부에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런 뭐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동아일보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약간 궤가 달랐어요. 그랬었죠. 윤석열 탄핵에 동아일보가 목소리를 제대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이랑은 좀 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 보수 쪽에서 이재명 정권 단성에 우리도 일정한 기분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직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괜히 도와줬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최근에 좀 동아일보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도가 여기서 동아일보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발심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게 그동안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고도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안 쓰지 말고 대장도 그분 죄송했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그동안 점수 딴 걸 다 찾아갈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건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 썼더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작 기소 많더라. 검사들 찾으면서 당신 왜 조작 기소했어? 왜 우리 속였어? 자, A 검사. 자, 나는 조작 기소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그런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검사한테 찾아가서 아니 녹취록 있다며 그거 보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이들도 조작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거기에 치어리더 역할을 본인이 한 거를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밝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야. 당사자였던 거야. 난 고도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돼서 나 이제 편해요, 마음이. 아니 그리고 그때 대장동 1기 수사팀에 있었던 김태훈 검사인가요? 네. 대전 고검장? 네. 이 보도가 나왔을 뭐라고 때 얘기했잖아. 얘기했었어요. 기자단을 통해서 이거 아니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아무도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비판 기사가 다른 언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원래도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참 이게 답답하고 끔찍할 정도로 한심한 게 뭐냐면 저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근본에 있는 윤석열이는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똘마니로서 이제 여기까지 수행했던 검사들은 이미 민낯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 처벌받을 단계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리고 사건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시켰던 언론은 무슨 맞아.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진짜 문제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 근데 책임을 안 지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야말로 있는 사실 보도만 하든지. 네. 근데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하는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맞아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 언론 문제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 기사의 질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게 어제 그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 정말 국조특위 관련해서 40개 넘는 기사 쓰고 분석하고 진짜 힘들어 그거 보면. 근데 그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제가 그냥 기사만 쭉 봐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어때요? 한마디면 돼. 그냥 되게 쉬워. 그대로 타이핑한. 근데 거기에 대한 본인 생각도 없어. 야, 이게 기사 질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아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우리가 좀 과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기사에 반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몇몇은 이런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써야죠, 기자라면. 이거 심각합니다. 자, 오늘 그 의원님이 하실 내용이 되게 많은 거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아니, 저는 한 가지만. 그 우리 이제 이란 전쟁, 중동 전쟁에 대해서요. 뭔가 돌발 변수가 세게 터져가지고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뒤집어 써서 지지율이 급락하길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도하냐면 곧 큰일 난다, 아수라장이다, 계속 이렇게 보도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 분명히 미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보좌관 루비오 장관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에픽 퓨리, 장엄한 분노 작전, 공격 작전 끝났다 그랬어요. 남은 건 방어적 작전인데 그것도 당분간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공격적 작전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란의 지도부에 대해서 목숨을 노리는 군사적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것. 이란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 배에 대해서도 이제 이란이 선정한 그러한 그 컨트롤 에리아 딱 산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그 피격인지 아니면 화재인지 지금 모르는데 피격을 당했으면은 충격이 있어서 이제 뭐 사람이 튀어나간다든지 부상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상태 이런 것들 정확히
그 확인을 해보면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부 조사단이 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해군 보내라 할 필요 없어요. 해군 보내면 끝나요 다. 한 달 이상 훈련시켜야지 뭐 다 준비해가지고 국회 통과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조영함 말고 다른 거 보내려면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